누군가에게 기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크지 않은 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마음을 조금 알아주길 바랐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서운함이 먼저 남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건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슷한 장면은 반복됩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기대는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할수록 마음은 더 많이 얹히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만 생긴 고민이 아닙니다. 사람은 왜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몽테뉴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산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오해를 풀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외를 기대합니다. 가까운 사람만큼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자랍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쉽게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본래 내 기대에 맞춰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의 행동을 나를 향한 의도로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 덜 날카로워집니다. 서운함은 줄어들고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대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을 붙잡기보다 그대로 두는 태도는 관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견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몽테뉴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 이 문장은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감정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곧바로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어떤 뜻일지 곱씹는 과정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행동 하나가 즉시 상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동의 의미를 덧붙이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은 기대를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는 그 기대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왜 이 정도도 헤아려 주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 질문은 점점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서 자라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행동은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해석하는 생각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혼자서 많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실망이라는 감정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기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그리고 기대가 커질수록 생각은 더 바빠집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되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다시 꺼내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해석은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괴로움의 시작을 한 번 더 들여다보라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정말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때문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은 조금 차분해집니다. 생각과 감정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기면 마음은 숨을 고르게 되고 기배가 곧바로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감정을 끌고 가는 속도도 조금 늦춰집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꿉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던 마음을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이전보다 덜 지치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건네는 방향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태도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 자유에 대해 몽페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자유는 타인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은 기배라는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판단을 의식할수록 기대를 키우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마음을 점점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기배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묶어두기도 합니다. 이 문장은 그 묶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라는 제안처럼 느껴집니다. 타인의 판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무관심해지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준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기배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 생각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기배가 줄어들면 실망도 함께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고 천천히 스며들고 시간을 두고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생깁니다. 관계가 나를 흔드는 힘이 이전보다 약해집니다. 대신 마음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키워갑니다. 사람에게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대는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대가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자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기대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잠시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기배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오래가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기배하지 않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는 말은 조용한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분명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오늘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나가게 합니다.